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화 고전시가 적용학습 7번째 작품 봉상곡이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시기는 바로 병자호란의 패배 이후 아픔, 서름, 그리고 굴욕, 치욕감을 이렇게 가진 채로 작가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품 안에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채득기라는 신하는 인조, 즉 왕의 명령을 받는데요. 이미 청나라의 볼모 인질로 잡혀간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를 호종, 즉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청나라로 떠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 패배한 나라의 신하이기 때문에 우리 유배지, 은거 지역으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채득기라고 하는 신하의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이 작가, 이 화자는요,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가 은거하고 있던 지역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고, 어디로 간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있는 청나라를 가기 전에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옥주봉 그리고 경천대는 우리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옥주봉 그리고 경천대의 책 한번 해주시고, 이 부분이 화자가 가려는 지역인지 아니면 화자가 은거하고 있던 지역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겠죠. 화자가 은거하고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경천대라고 하는 상주 지역에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화자가 인거하고 있던 지역의 명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명승지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어휘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화자는 어디로 가냐? 바로 요양 만리길이라고 하는 요양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에 나와 있죠. 청나라 도읍지라고요. 그래서 요양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의 도읍지고요. 나중에 심양으로 천도된다라고 하는 건 수도를 옮긴다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청 지역을 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양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화자가 가려는 공간이겠죠.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누구 산다고요? 네, 청나라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빠이빠이 치죠. 야, 간다 옥주봉아, 그리고 잘 있어 경천대야 라고 해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왜요? 나 요양 만리길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요양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그곳에서의 1년이 오래라고 하랴마는 이라고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화자가 가려고 하는 그 공간은요,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멉니다. 왜 만리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리라고 얘기하는 건 천리, 만리 할 때 그러한 단위 수가 되겠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멀어야 얼마나 멀겠어. 심리적인 거리감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의 1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의 그곳은 바로 청이 되겠고요. 거기에서의 1년, 청에서의 지내는 시간이 1년이라고 명령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오래라고 하나마는 누구는 오래래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하면요, 만리길, 즉 요양으로 가는 길 멀지 않다. 그리고 오래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오래이지 않다. 오래 아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는 청나라 멀리 가야 돼요. 근데 누구는 오래라고 누구는 멀다고 하지만 그래 멀지 않아, 그래 오래지 않아.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도 지금 1년 정도, 1년도 아니죠,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수험 기간이 남았는데 스스로 다지는 거야. 그래 7개월 이 정도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다지는 것처럼 이 화자도 청 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상봉상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요 라고 했는데, 자, 처음에 들어올 때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거 화자가 처음 은거지에 도착 후, 도착할 때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지? 하면서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디 있었다? 상봉산 별천지에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상봉상 특히 우리 화자의 은거지가 되겠습니다. 살던 지역이요. 자, 별천지라고 하면 우와, 여기가 별천지다, 되게 예쁜 그리고 화려한 그런 공간, 긍정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별천지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았을 때는 그 은거지가 굉장히 좋은 화려한 자연 공간이다, 긍정적인 시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쁜 이 상봉산을 처음 들어올 때요,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어버렸대요. 화자의 상황 먼저 볼게요. 속세를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단절감 나오죠. 근데 왜 끊었는지 좀 볼게요. 바로 노련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나 화가 나서 속세를 완전 끊는데요. 자, 그러니까 노련의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요, 우리 주석 부분 보시면 옛날에 고사 인용, 중국 고사 인용을 한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듯이 주나라가 원래 그 중국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나라로 바뀔 때 우리 나라가 한번 바뀌잖아요. 즉 왕을 섬기던 왕도 바뀌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같은 지역에 있던 우리 고려, 근데 그 고려 다음에 우리가 조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지만 나라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섬기는 임금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노를 여러분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진또백의 의미는 주나라에서 진나라로 바뀌는 거지만 여기 상황은 어땠어요? 우리 과거의 상황? 명나라를 정말 섬겼죠. 그런데 오랑캐라고 불리던 그 청이 그 깃발을 잡으면서, 이 기운을 잡으면서 우리가 청나라로 이렇게 섬기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화자는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를 섬기다가 청나라를 섬겼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누구에 대한 분노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세를 아주 끊어버렸대요. 여기 은거지에 처음 올 때 계속 가볼게요. 발 없는 구리솥 하나 전나기에 싣고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과거 화자가 처음 은거지에 도착할 때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대요? 맞습니다. 발 없는 구리솥 하나 가져왔대요. 그쵸? 밥 해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밥솥 하나, 구리솥 하나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 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산발대 요런 것들처럼 받침대가 없는 그냥 허름한 밥솥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나귀는 여러분 당나귀 아시죠? 다리를 쩔뚝쩔뚝 거는 저는 우리 당나귀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그냥 싣고서 왔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인 구리솥 하나 나왔고요. 자, 넘기기 전에요, 우리 표현법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맨 첫 번째 줄에요, 옥주봉 경천대는 지명이잖아요. 근데 말을 건네는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나 라고 하는 건 말 건네는 어조고요. 역시나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자 그리고 돈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영탄적 어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돈호 차례대로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맞겠죠.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OX로 판단했을 때 우리 알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적인 부분은요, 야, 요양 말리기 누가 멀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멀어. 그리고 올해로 가는데 아니야, 올해 아니야, 올해야. 그냥 금방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다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떠올리죠. 내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말이야 라고 하면서 떠올리는데, 내가 분노 탓에 청나라를 감히 섬겨야 돼? 라고 하는 분노 탓에 속세를 다 끊어버리고 밥솥 하나 챙겨왔대요. 계속 뒤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을 찾아와서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 몇 칸 지어두고 그리고 곳을 딴 행화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아서 낮에야 일어나고 세 달이 돋아올 때 우리 지돌이 없는 거정문 그리고 울 없는 가시사립 적막한 산골의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 제가 쭉 한번 읽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 은거지 우리 상봉산을 처음 올 때 경천대를 처음 왔을 때 그 소박함 그냥 자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그런 삶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크게 내용 어려운 거 없고요. 포인트만 꼭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추풍 부는 돌길로 와룡강 찾아와서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 명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풍 부는 돌길이라고 해요. 우리 가을바람이기 때문에 계절적 이미지 나오고요. 자, 거기에서 와룡강 찾아왔대요. 천주봉 석굴 아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천주봉이라고 하는 봉우리 이름 나오고요. 그리고 초가 몇 칸 지어줬대요. 그리고 고슬단이라고 하는 또 지역과 관련된 요 명칭 나오고요. 횡화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았대요. 그래서 낮에 일어나고 세 달이 돌아올 때 떠올리는데 자, 제가 동그라미랑 네모칸 표시 구분했는데요. 네모칸 부분들은 구체적인 우리 지역에 관련된 지명이 언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반도로 따졌을 때 우리 상주 지역은 경상도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풍경, 상주 주변에 와룡강이라든지 천주봉우리라든지 고슬단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화자의 생활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생활. 어때요? 되게 넉넉해요? 화려해요? 그렇지 않죠. 초가지 몇 칸 부었대요. 소박하면서 아까 밥솥도 발 없는 그냥 구리솥 가져와가지고 그냥 해서 먹었대요. 그쵸? 그래서 낮에야 일어나고 세 달이 돋아올 때 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자, 지돌이 없는 거정문, 울 없는 가시사립 주변에 있는 우리 집의 풍경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지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문 있잖아요. 문을 연결할 때 요렇게 고리 있죠. 고리. 요런 것들을 우리 지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냥 있으나 마나한 허름한 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적대기처럼 거정문하고 울타리 없는, 울 없는 이 울타리 없는 가시사립인데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그냥 따로 없이 그냥 사립문으로 요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립문은 쪽문, 연문이 되겠습니다. 구멍. 조그마한 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아하니 초가집 몇 칸도 그렇고요. 굉장히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하거나 네,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전쟁에서 패배한 신하가 은거지에서 생활하니까 화려하거나 사치스럽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적막한 산골의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대요. 그러니까 조용한 산골 풍경 나오고요.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라고 해서 화자의 태도 나오죠. 감정 나오죠. 뭐요? 만족감이라고 나옵니다. 마을이 더욱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백수처럼 네, 뭐 낮에 일어나서 막 세 달이 돋아올 때 그냥 가시사립 입고 뭐 정자 그냥 터 닦고 뭐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부분 우리 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사. 이 작품은 가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내용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사 부분에서는 어떤 거요? 그쵸. 우리 은거지에 처음 왔을 때의 부분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가 처음 은거지 왔을 때 상황과 생활, 평소 생활, 모습, 평소 생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앞부분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 살았었어. 누가 부르기 전까지? 임금님이 부르기 전까지 우리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부르기 전까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책에는 내 분수라 단박한들 어찌하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요? 세계는 내 분수예요. 그래서 이 담백한들, 소탈한들 어떡하리?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역시나 생애는 내 분수예요.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만족감. 내 분수가 화려하지 않지만 내 분수에 만족한다. 안분지족 관련돼서 나오면 좋겠네요. 단박은 약간 꾸미지 않은,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단박한들 어찌하리 라고 해서 우리 서리법을 통해서 만족감 보여주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모서리에 버린 백성이 되었대요. 여러분 누가요? 구석탱이에 버려진 백성이 됐대요. 누가 버려진 백성이 됐어요? 바로 화자 자신이겠죠? 네모칸 칠게요. 버린 백성, 화자 자신이죠. 은거하고 있던 자신의 삶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벗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솔은 우리 고3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소나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나무, 국화, 잔나비는 원숭이에요. 우리 밴드 이름도 있죠. 학 요렇게 해가지고 다 자연을 벗합니다. 자연 친화적. 그래서 자연에서 살고 있었던 화자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나 자연과 벗하면서 친구하면서 놀았어 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많이 넘어갔네요. 자, 어와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연 예찬. 와, 강산 경치 진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높다란 금빛 절병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절벽에 솟아올랐대요. 그래서 봤더니 구암을 앞에 두고요. 요 암은 바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자가 거북구자인데요. 구지가 할 때 구. 그래서 거북바위처럼,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 앞에 두고 경우는 맑은 호수예요. 호수 위에 선 모양은 이라고 해요. 뭐가 솟아올랐나 봐요. 자, 넘어가기 전에 A파트는 우리 자연의 모습을 비유할 부분을 지금 공부할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표현법 봅시다. 자, 우리 요렇게 세 번째 부분들은요. 열거, 자연물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와라고 해서 감탄사 사용하면서 영탄 적어줘. 좋고 좋다 반복적인 표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학을 벗한다. 여기서도 의인법 나오고요. 그래서 설명 안 드린 부분들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틀 잡아드렸으니까 뒤에 부분에서도 표현법 적용할 수 있어줘야 되겠고요. 계속 가볼게요. 높다란 금빛 절벽 하면서 우리 자연의 모습 묘사하고 있는데 금빛이라고 해서 색채적 이미지. 허공에 무엇이 솟아올랐더니 봤더니 뒤에 부분에 그렇습니다. 봉우리가 솟아올라오는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바위가. 자, 그래서 우리 구암을 앞에 두고 호수 위에 선 모양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삼신삼 설봉이 6자라 머리에 버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원관념이요. 바로 삼신산 제일봉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일봉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얘를 묘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필기하실 때 얘를 묘사한다. 제일봉을요. 어떻게 묘사해요? 6자라 머리에 버린 듯 하면서 지규표현법 사용하면서 묘사하죠.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그리면 6자라, 우리 동물 자라 아시죠? 거북이같이 생긴 거. 그래서 이 자라 머리가 뭐 6자라가 이렇게 있나 봐요. 바위가. 네, 그림 잘 못 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의 머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앞부분에 경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경호 위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호의 호수예요. 자라 머리에. 자, 그러니까 구암을 앞에 두고요. 바위를 앞에 두고 구암을 앞에 두고 거기 위에 뭐다?
우리 삼신살 제1봉이 이렇게 솟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뚝 쓴 게 봉우리 위겠죠? 요런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느끼지 않으려고 제가 허접한 그림이지만 그려봤어요. 네, 이렇게 이미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창피하니까 빨리 지우겠습니다. 네, 요런 부분들을 풍경을 묘사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붉은 노을, 흰 구름에 곳곳이 그늘이고요. 유리 같은 온갖 경치가 빈 땅에 깔려 있대요. 자, 여기까지 우선 붉은 노을, 흰 구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대비가 일어나죠? 뭐요? 색채 대비 일어나죠. 곳곳에 그늘이 버려놨고요. 유리 같은 지규법, 온갖 경치가 빈칸에 딸려있대요. 그래서 온갖 경치도 역시나 자연 예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이라고 해서 역시나 또 모래밭에 대해서 또 용문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삼신상 제1봉을 묘사를 했다면 여기 밑에는 용문의 모래밭을 묘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 어떻대요? 8봉 돌 병풍을 옥난간에 두른 것처럼 한대요. 자, 요것도 간단한 허접한 그림 보시면 모래밭이 이렇게 있대요. 용문을 옆에 두고요. 그래서 8폭으로 이렇게 돌 병풍이 쭉쭉쭉쭉 옥난간을 이렇게 두른 것처럼 모래밭이 펼쳐져 있나 봐요. 바위가 8바위가 크게 돌 병풍이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도 묘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지규법으로 자연 묘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두 부분 나와 있는데,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자연 예찬, 폭포라든지 아니면 바위라든지 봉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비유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랑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로 삼신산 제1봉을, 그리고 용문의 모래밭을, 그리고 어떻게 지규법을 통해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맑은 모래 흰돌이 구비구비 경치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자연물 맑은 모래 흰돌 하면서 맑고 깨끗한 자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쵸? 맑고 깨끗한 자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쵸?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구비구비 경치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으냐 라고 얘기했더니 구암이 물을 굽혀 천백척이 솟아올라서 구름 위로 우뚝 솟아올라 또 하늘을 개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계속 자연 예찬이 자연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좋은 거 뭐야? 더 나은가?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뭐가 더 낫나? 하면서 자연을 또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좋은 건 뭐야? 다 좋아. 이런 얘기겠죠. 구암이 물을 굽혀서, 구암이라는 거 아까 앞에서 했죠? 바위가 물을 굽혀서 천백척이 솟아올라서 구름 위로 우뚝 솟아서 하늘을 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연을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거? 구암을 솟아올라서 하늘을 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묘사하고 비유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가볼게요. 와, 경천대라. 네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네. 너 진짜 명실상부하다. 너 이름값 한다, 니값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어디예요? 경천대라고 하는 화자의 은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 중략 이전까지는 화자가 은거했을 때 이 고향이래. 은거지. 바로 상주 경천대를 딱 와가지고 주변에 둘러봤을 때 풍경을 엄청나게 묘사하고 예찬하고 있는 거야. 와, 너 경천대, 상주 경천대야. 너 이름값 하는구나. 헛된 곳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감탄하고요. 예찬하고요. 긍정적 인식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개 써드렸고요. 어와 경천대가 역시 표현법 보시면 영탄, 도노, 의인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영탄적 어조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중략 이후 가볼게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 자연 예찬의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중략 이후부터는 조금 내용이 변하죠.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12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자더니 라고 얘기해요. 12 영욕 밑줄 친 다음에 우리 고전시가에서 10이 나오면요, 야 시비 걸지 마 라고 하는 용어로 고전시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비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속세와 관련된다, 자연과 관련된다? 맞습니다. 속세와 관련이 있겠죠. 사람들끼리 시비거니까요. 시비를 다투면서 사니까요. 그래서 시비 영욕이라고 하는 건 욕구예요.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대요. 속세와 관련된 거 다 버렸대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우리 앞부분에서요, 나 그 분노, 청나라를 섬기는 그 분노로 속세랑 다 단절했다라고 봤거든요. 여기에서도 다 버렸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갈매기는 just 갈매기가 아니라 무엇을 대표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자연을 대표하겠죠? 자연과 같이 늑자더니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거리감과 자연에 대한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속세는 단절하고요.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무슨 재주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줄은요, 자신의 상황을 좀 구체화하고 있어요. 내가 뭔 재주 있다고, 재주 별로 없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임금이 명령을 내렸겠죠.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것, 그것에 대한 망극하구나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감사함,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도 한번 보시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쓸데없는 이 한 몸, 이렇게 해서 화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자는 내가 무슨 재주 있다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이에요? 아니죠. 겸손의 태도죠. 우리 겸손을 더 다양하게 겸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겸양의 태도이다라고 많이들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뒤에 부분 보실게요. 상주 12월에 심양가라고 부르십니다. 이를 어떤 거를 맡기냐면 바로 요거를 맡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심양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명, 임금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거 가기 전에 상주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화자가 은거하던 지역이에요. 바로 경천대요. 앞에서 나왔던 자연.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상주 지역에서 그 은거를 했었는데, 경천대에서요. 거기서 상주 12월에 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월 나오지만 계절 알 수 있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알 수 있고요. 심양가라고 불렀어. 요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심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에 지금 도읍, 즉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살고 있는 그 볼모로 잡고 있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청, 나라인데요. 우리 화자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가지고 요양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도를 옮겨가지고 천도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됐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 일이라. 야, 누구 일인데 이거야. 임금 일인데, 지금 세자 대군 일인데 잠시 머물겠어. 머문다 안 머문다? 안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나 바로 갈 거야. 잠시라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 보여주죠. 그 밑에도 계속 나오면 임금의 음에 감격하여 생장을 바삐 챙깁니다. 굉장히 서두르는 태도죠. 그쵸? 자, 여기서 대놓고 나옵니다, 여러분. 뭐요? 임금의 은혜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 바로 유교적 이념 나오죠. 충 나옵니다. 그쵸? 임금이 날 불러줘서 땡큐!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역시나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군지정의 주제 나옵니다. 그쵸?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어 라고 하는 서리적인 태도, 서리표현법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가볼게요.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했대. 얘들아, 3년 입은 옷이 있나봐. 3년 동안 그걸로 이불도 하고 옷으로, 그리고 이제 까는 요도 하고 막 옷으로 이불도 같이 겸했대요. 자, 근데 알겠는데요. 소박한 생활하는 건 알겠는데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3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주 경천대, 즉 화자는 지역에서, 은거 지역에서 언제 얼마 동안 살았는지가 나왔거든요. 뭐요? 3년 동안 살았죠. 그쵸? 요렇게 해서 우리 3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화자가 은거한 구체적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구체적인 시기가 됐다. 그것을 옷가지로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 너무 감사해요. 임금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저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바삐 빨리 행장을 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옷가지로 이제 짐을 잘 챙기니까 짐으로 따면 캐리어 챙기다가 내가 3년 동안 이 옷가지로 이거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늘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대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왜 벚꽃놀이 같은 경우도 꽃놀이 같은 경우도요 남쪽 지역에서 먼저 피잖아요. 특히 제주도는 끝 남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지역, 즉 화자가 거주하고 은거하고 있던 우리 경상도 상주 지역도 되게 더운 땅인데, 원래 더운 땅인데 진짜 춥나 봐요. 춥기가 이렇거늘. 그래서 첫 번째, 남쪽의 더운 땅. 여기서는요 화자의 다시 은거지가 되겠고요. 상주죠. 춥기가 이렇다. 매우 춥다.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대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남쪽 지방도 되게 추운데 우리 청나라의 볼모 인질로 잡혀간 복림대군 소현세자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바라보고 우리 임을 생각하니까 뭐다? 계속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어떻게 추울까? 이 세자하고 복림대군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해서 걱정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 청의 볼모 인질로 잡혀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이국의 겨울 달을 누구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붕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자, 이국 그리고 타국 이거 다 어디일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 당연하죠, 우리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청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 바라보며 누구 땅인데 지금 내가 이거 바라보고 있냐? 지금 남의 땅인데, 오랑캐 땅인데. 그리고 풍상이라고 하면 바람풍의 서리상이에요. 안 좋은 이 어려움이겠죠. 고난 시련이겠죠. 어이 그리 겪으신가?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높은 언덕에 뻗은 칠기 우리 3년이 되었대요. 사실 요 지금 구절이 주석에 나와 있지만 앞에서 우리 3년 봤거든요. 언제 시기를 우리 3년이라고 표현 나왔죠?
화자가 은거했던 시기가 3년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병자호란이 패배하고 굴욕을 겪은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온 것이 되겠죠. 역시 패배함과 동시에 은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화자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주석에 나와 있듯이 이 3년이 뭐다? 굴욕을 겪은 지 3년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역시나.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 계절적인 배경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니 그리 겪으신가 이 서리를 통해서 또 자신의 감정 강조하고 영탄적 어조 지금 같이 나온다라는 거 중요한 구절 부분만 표현법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임금님 걱정, 즉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를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가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굴욕이 이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펼까? 조선에 살아없어서 오랑캐가 신하가 되었대요. 자, 우선 굴욕이 이렇대요. 즉 병자호란의 패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죠. 우리 병자호란의 패배. 근데 패배 겪어서 굴욕 당하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꿇은 무릎을 언제 필까라고 해서 이 화자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쵸? 이 굴욕, 패배, 서름 겪은 거를 극복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꿇은 무릎 언제 펼까? 이렇게가 나오죠. 자, 그래서 굴욕을 씻고자 하는 소망, 바람이 나옵니다. 아, 언제 필까? 이거 치욕적인데 이거 언제 할까? 라고 해서 역시나 서리적인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 가볼게요. 조선에 사람이 없어서 오랑캐 신하가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랑캐 신하의 그 오랑캐도요, 역시나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 씁쓸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300년 예악 문물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해요. 이 300년의 예악 문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화죠. 300년 된 문화. 어느 나라?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문화. 어디로 갔단 말인고? 조선에 지금 패배당했으니까 이 문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갔어? 라고 하는 상실감이 되겠죠.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래요. 그래서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인데, 관주빈이 지금 주석에 나와 있듯이 중국 사신들을 얘기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신. 외교관들이었는데 지금 오늘날 다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오늘과 옛날이 처지가 대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을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계속 태평 시절이 막히고, 역시나 좋은 시절이 막히고 찬란한 문물이 어떻게 된대요?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시절과 단절감, 그 다음에 상실감 역시나 씁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의 물을 어찌 퍼올려서 이 굴욕을 씻을런가 라고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무릎을 언제 펼까? 이거와 이어지게 굴욕 씻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굴욕을 씻을런가, 씻고 싶다라는 거겠죠. 굴욕을 벗어나고 싶음. 욕망이 되겠습니다. 욕망은 이때는 긍정적인 욕망이 되겠죠, 여러분. 소망, 욕망 비슷한 부분으로 표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익혀두시고요. 이때의 물의 이미지를 간혹 가다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 이때의 물은 굴욕을 씻어내고 싶은 우리 정화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정화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굴욕을 씻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의 이미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표현법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여기에 내용
간단하죠. 우리 병자호란 하면 이때의 호가 오랑캐호, 즉 청나라 호자예요. 그래서 그 병자전에 일어난 우리 청나라와 그 다음에 조선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우리 양편으로 갈라지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 청나라가 있고 옆에 명나라가 있으면 우리 원래는 명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이요. 그 이유가 의리 때문에 그런데요.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일본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요. 이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대부들은 어떻게 해요? 의리 지켜야지 하면서 명과의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자, 그런데 청나라가 계속 급성장하면서 무려 청나라가 명나라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됐는데요. 이때의 조선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청나라를 부시자. 아니다. 명나라를 섬기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명나라를 섬기자, 청나라를 섬기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파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결국 인조는 갈등하다가 남한산성까지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죠. 그래서 12만의 대군과 우리 조선은 약 12,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계속 항복을 미루다가 결국 항복을 하면서 우리 3번 청나라한테 절하고 인조 임금이 9번 머리를 박으면서 삼전도의 굴욕을 하죠. 갑자기 한국사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 얼마나 치욕입니까? 우리 임금이 머리를 박는다? 남의 이 오랑캐의 그 우두머리한테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피고 그리고 씻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로 봤단 말인고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요 나타나고 관주빈이라 하면서 영탄 적어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비로 통해서 오늘날과 그 다음에 옛날 과거의 상황을 대비시키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에 또 서리법을 통해서 어찌 뭐뭐런가를 통해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요,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오히려 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높은 등급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사적 배경하고 같이 이제 익혀두시면 다른 작품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역사적 배경 꼼꼼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계속 가볼게요. 지금 선거철이라 가지고 밖에가 조금 시끄러운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주석 구절 나와 있죠. 뭐예요? 오나라 시절, 월나라 시절 하면서 궁궐에 섭을 쌓고 산에 쓸개를 매면서 복수를 다지는 부분들로 나와요. 요걸 사자성어로 와신상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자성어도 어려운 친구는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겠어요? 역시나 청나라에 대한 복수겠죠. 그래서 청에 대한 분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에 대한 분노를 볼 수 있는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표현법 우리 고사 인용이 되겠죠. 가볼게요. 임금이 굴욕당하면, 이때 임금은 그때 당시에 선조가 되겠죠.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복음의 도리입니다. 이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임금 당하면, 굴욕당하면 야 신하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이때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임금의 은혜이겠죠. 표시 간단하게만 할게요. 임금의 은혜겠죠. 그래서 이 화자는 대대손손 화자의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죠. 뭐요? 임금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유추를 하자면 어느 정도 이 사대부 집안이었으니까 벼슬을 많이 왔다든지 혹은 그거에 덕택을 많이 받았겠죠. 자,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잇겠는가, 여기 너무 중요한데요. 대의 동그라미 별표 쳐주시고요. 이때 이 대의는 큰 뜻인데 여기서는 충이 되겠습니다. 유교적 이념이죠. 그래서 대의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잊는다 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충성을 다짐한다. 계속 가볼게요.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리석은 계략 묶어주시고 재주 없는 약한 몸도 묶어주시고 자, 조금 멍청한 계획이래요. 그리고 또 재주가 조금 없는, 좀 재능 없는 몸이래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거센 물결을 막을 수 있겠고요. 어떻게 기운집을 세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한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어리석은 계략과 재주 없는 약한 놈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화자 자신에게죠. 화자 자신에 관련된 몸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뭐냐? 뭐다? 소망, 욕망은요. 이 맡고 싶고 기운 집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요. 소망은 청에 대한 복수와 그 다음에 치욕을 씻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어떻다? 부족하다가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한탄해.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이 계책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고 하니 안 막아지네. 재능이 없는 몸으로 이 기울어진 집, 이 기울어진 나라 어떻게 하겠어? 못 세우네.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고사인용 표현작품 편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서리법을 통해서 역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방 안에서 눈물을 내면 아녀자의 태도예요.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한대요. 자, 우선 우리 앞부분 보시면 방 안에서 눈물 내면 그때 당시는 여자들의 태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막 남자는 막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막 이런 구절들이 옛날에 남성 중심 사회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러한 태도들은 아녀자의 태도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다. 자신은 구별하는 거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원수 못 같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우리 병자호란의 치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 갚으면 어떻게 다시 들까 하면서 원수 갚아야지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악비의 손을 침에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악비와 조적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여기에서도 공통적인 내용만 볼게요. 고사 인용이라서 어떤 거예요? 의지를 다지는 행동입니다.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손을 침을 뱉고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약간 의지를 다질 때는 약간 머리에 약간 띠를 막 메거나 막 눈을 부릅뜬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한 이런 일화를 역시나 중국 고사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내 몸의 생사야 삶이 목숨이야 깃털처럼 여긴대요. 내 목숨 어떻대? 가벼워. 근데 뭐가 그럼 무겁다는 거야?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원래는. 그치? 뭐가 가볍대요?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을 따라간대요. 자, 그러니까는 뭘 중시? 왕명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목숨보다 왕명이 더 중요하다가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표현법 가볼게요.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가볍다니까 지규법. 그리고 동서남북 만리밖에라고 하는 공간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따라다니리라 라고 하는 태도 보세요. 의지적 태도.
뭐뭐 하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라. 간다. 이거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 시간에 했을 때 맨 첫 번째 줄 있어야 간다 라고 했던 부분, 여기에서 야 잘 있어 나 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 말할 건네는 노조인데 누구한테 어디한테 건넬까요? 청한테 건넬까요?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한테 건넬까요? 자기가 살고 있던 응거하던 지역한테 건네겠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은거하던 지명에게 거기에서 간다 잘 있어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는 어조 사용하고 있죠. 표현법 이거라 가노라 하면서 반복적인 어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거의 다 왔으니까요.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나 방 안에서 눈물 흘린다 안 흘린다? 안 흘린다. 눈물 흘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여성들의 태도이니까 안 흘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 이 원수 갚을 거야. 그러면 나 얼굴도 들 수 없거든 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거기에 악비의 손에 칵 침을 뱉고 조적의 노예 나 하겠어라는 의지를 다지는 고사 인용 사용하고 있고, 나는 목숨 안 중요해 가벼워.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왕명 즉 왕이 더 중시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충을 더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오겠어. 유구적 이념이요. 그래서 나 떠날 거야. 왕명이 중요하니까, 목숨보다도 중요하니까 왕명 따를 거야. 그러니까 잘 있어 나 간다 나 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의 기약 웃지마는 성은이 망긋하니 갚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무심한 우리 갈매기들 맹세 기약하는 거 웃는데요. 안 믿는데요. 웃지만 믿지 않음. 나는 성은이 망극하니까 임금에 대한 임금 은혜가 감사한 거니까 임금 갚고 다시 온다. 컴백할 거다. 그래서 왕명을 다 따르고 왕명 따른 후에 다시 올 것이라는 다짐이죠. 우리 사극에서 많이 표현법 볼 거예요. 이런 표현 구절 많이 보죠. 성은이 망극하오며 내려 나오잖아요.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땡큐 임금님 땡큐 이렇게 하니까, 성은이 망극하니까 내 왕명을 거스릴 순 없고 왕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니까 그거 다 갚고 상주 경천대야 내가 은거하던 지어가 잘 있어. 내가 다시 컴백해서 올게 라고, 성공해서 올게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감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앞부분 니은 부분 있잖아요. 있거라 가노라 인더라. 여기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사무치는 아쉬움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될 수 있는 아쉬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시적 아쉬움은 겪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연을 떠나니까요. 근데 왕명을 거스릴 정도로의 큰 아쉬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원섭섭하다. 나중에 또 올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과 사랑해서 우리 정열부인이라는 호칭을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이 되잖아요. 근데 환영가는 거 되게 좋죠. 환영가는 거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남원 떠날 때 좀 아쉽잖아요. 시원섭섭하는 거. 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연한테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체득기 봉상국 작품 우리 요렇게
그 중국 고사의 부분 표현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왜 이런 표현법이나 중국 고사를 썼는지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 왜 고사 이용을 여기서 했는가, 이게 뭘 강조하는가,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해제. 이 작품은 인조 16년에 창작된 가사로 병자호란 이후에 복림대군 그리고 소현세자를 호종하여, 호종한다라는 게 보살피며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다스리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시중 들면서 심양으로 가게 됩니다. 골모로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은거하던 경천대 상주 지역에 있다고 했죠?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은거했던 경천대, 지금은 자천대라고 불리죠. 자천대 부근의 풍경을 예찬하는 부분, 그리고 왕명의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다짐,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대별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참고로만 하시고, 얘들아 요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자, 전형적인 4대부들의 얘기예요. 자연 예찬해요. 그리고 임금님 은혜 감사해요. 이거 두 개를 앞부분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아까 서사 부분 정리하고 본사랑 결사를 안 나눴는데, 우리 결사 부분을 참고로 우리 뒷부분에서 이제 있거라 가노라부터가 결사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니은부터가. 이 결사 부분 전까지는 본사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임금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본사의 전반부는 자연을 예찬하는 거, 요거를 한꺼번에 하면 우리는 강호가도라고 얘기하죠. 강호가도. 그래서 강호가도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가볼게요. 임금의 명을 받아 떠나는 신하의 다짐과 은거하던 자연을 떠나는 아쉬움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심양으로 떠나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해서 서사, 본사, 결사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 캡처하거나 멈춤해서요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강호가도 처음 본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호, 강과 호수, 즉 자연에서 도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가져가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산곡 작품, 채듣기 봉산곡 작품 배웠는데요. 우리 좀 길이에 제한이 없는 가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조금 많이 길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부분 부분으로 내용 큼직큼직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화자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를 뜻하는지, 그리고 유교적 이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정도만 핵심으로 꼭지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작품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